각성 모드가 되면서 또 다른 스피어를 소환하는 느낌으로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괜찮죠? 이거 역시 서브함으로 손잡이 쥘 수 있기 때문에 소환되어가는 과정이랄까? 이런 느낌으로 전시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각성이라고 하면 또 이런 포즈도 멋있죠. 오늘 리뷰는 바로 SNAA의 엠페러 시리즈 염황 바이어로드.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 SNAA의 제가 그동안 원탁기사단 시리즈, 그러니까 144분의 1 스케일로 나온 시리즈만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 100분의 1 스케일이 신제품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 염황이고요. 발매는 2025년 3월 하순 발매 예정입니다. 가격은 국내 예약가 기준으로 48,000원입니다. 참고로 오늘 선행 리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100분의 1 스케일답게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이게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확실히 100분의 1 스케일이다 하는 그런 스케일 값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게다가 이 염황 같은 경우는 노멀 모드, 각성 모드 해가지고 또 모드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염황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볼 게 습식 데칼. 스케일이 커졌다 보니까 역시 습식도 굉장히 큼지막해졌습니다. 곳곳에 들어갈 라인 데칼들이고요. 이 밑에 초록색 큼지막한 거는 이제 베이스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 서브함이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백팩에 직접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조인트고요. 그 중간중간마다 관절들이 하나씩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꺾을 수가 있죠. 당연히 회전축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돌릴 수도 있고요. 이게 끝부분에 사용하는 모든 무장이 다 끼워져요. 손잡이가 다 맞게 되어 있어서 포즈 잡을 때 다양한 무장을 한꺼번에 들려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염황 같은 경우는 노멀 모드가 있고요. 지금 이 상태가 노멀 모드,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불꽃 이펙트들을 다 끼면 각성 모드가 됩니다. 설정상으로는 그때마다 사용하는 무기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노멀 모드의 메인 무장입니다. 분성의 스피어. 적을 공격할 때는 드릴처럼 막 회전하면서 이게 적을 꿰뚫는다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손잡이 뒷부분이 진짜 드릴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손잡이에도 이제 손바닥에 고정하는 핀이 들어가는 공간이랑 안쪽에 여러 가지 디테일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클리어 파츠로 장식되어 있는 이 창, 렌스 부분,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코팅 파츠, 그리고 흰 색깔 파츠, 그리고 클리어 파츠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끝부분도 샤프하게 조형이 됐습니다. 길이도 꽤 긴 편인데 자로 재보면 손잡이까지만 약 3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소체보다 긴 거죠. 그리고 파이어 드릴, 이쪽은 어깨 뒤에 장착을 해놨다가 사용을 하는 무장이고요.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은 이제 안쪽에 파츠 분할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프레임 위에 코팅 파츠, 그리고 흰색, 초록색까지 색깔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양옆에 있는 프레임이 손잡이입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것만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서브함 같은 데다가 장착을 해서 이렇게 손잡이를 쥐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거대한 수호의 쉴드, 사이즈가 상당히 큰 방패입니다. 안쪽에 디테일도 상당하고요. 코팅 파츠도 쓰고 있고요. 이래저래 굉장히 디테일이 화려하고요. 바깥쪽은 오히려 색감 자체는 심플하죠. 금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안쪽에 클리어 파츠도 쓰고 겉부분에 초록색의 외장, 가운데에 흰색, 중간중간 회색도 살짝씩 보이고요. 물론 스티커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색감이 전부 다 파츠 분할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살짝살짝 노출되는 이런 프레임도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 쉴드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장된 상태로 장착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닫을 때도 뭐 이렇게 직접 닫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분염의 송곳니라고 하는 작은 검 형태의 무장입니다. 여기 이펙트도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손잡이에 해서 손에 쥐고 사용을 하는 무장이고요. 길이가 그리 길지 않은 무장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펙트를 빼고 쉴드를 가지고 와서 쉴드 아래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다 이렇게 수납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각성 모드가 됐을 때 사용을 할 무장들을 봅시다. 먼저 염황의 스피어. 각성 모드에서 사용하는 주력 무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나 손잡이 뒷부분은 분성의 스피어랑 동일한 디테일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 중간부터는 전혀 느낌이 다르죠. 이제 코팅 파츠 사용하면서도 주변에 이렇게 날개 같은 파츠들 보이는데 여기도 회색은 다 파츠 분할이고요. 끝부분은 전체 클리어입니다. 렌스 자체가 약간 불이 막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은 이펙트에 이런 굴곡이나 조형이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이 렌스 역시 길이가 상당히 긴 편인데 30cm가 넘어갑니다. 약 35cm 정도 되는 길이를 자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봤던 이 분성의 스피어랑 이제 결합하는 것도 가능한데 염황의 스피어의 앞부분 렌스 부분을 떼어내면 짠! 앞쪽에 조인트가 하나 드러나고요. 분성의 스피어에서 손잡이만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리로 가져와서 장착시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좀 더 강화된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장 파이어 소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검날 자체가 그냥 불꽃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무장인데요.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단 두 자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본 염황의 스피어보다 조금 더 기네요. 조금 더. 손잡이 자체에도 디테일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요. 중간 부분에 이런 코팅 파츠를 쓰는 부분도 있고요. 칼날 자체도 디테일이 막 불꽃이 막 솟구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푸른 불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날만 빼고 이 자루를 허리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이펙트, 이제 각성 모드 시에 사용할 이펙트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널찍한 불꽃 이펙트는 이건 파이어 드릴에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펙트 같은 경우는 각성 모드 시에 백팩이 청황망토라는 걸로 강화가 되는데 그 형태를 만들 때 쓸 이펙트입니다. 망토라는 이름답게 마치 살짝 이렇게 펄럭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쉴드에 사용을 할 이펙트입니다. 이쪽 쉴드 역시 불꽃이 막 일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소체에 사용을 할 머리, 어깨, 팔, 무릎, 발꿈치 이펙트들입니다. 이쪽은 좌우 조립으로 해서 좀 더 이펙트 자체가 두툼한 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위별로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사이즈도 다르고 조인트 모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조인트 모양으로 구분하면 편해요.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7종 들어갑니다. 주먹손은 장착을 해놨고요. 일반 무장손에다가 라이플손. 근데 라이플손은 쓸 일이 많지는 않겠네요. 손목이 꺾여있는 무장손, 액션용 손에다가 편손이 두 종류 한 세트씩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손가락마다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장손을 사용할 때는 손바닥에 이제 무장을 고정하기 위한 핀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등을 한번 분리를 해야 합니다. 손등을 한번 분리하고 손가락을 빼고 이렇게 무장을 손에 쥐고 재조립을 해주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선택 조립용 눈 파츠가 하나 남습니다. 지금처럼 코팅 파츠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클리어 그린 파츠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조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클리어 그린으로 조립을 해놨어요. 그 외에도 액션 베이스가 하나 부속이 됩니다. 되게 널찍한 베이스고요. 베이스 자체에도 패널 라인이 조금씩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높낮이 조절은 따로 없고요. 대신에 각도 조절이 앞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한번 되고 끝에서도 버튼 눌러서 각도 조절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염황 본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전 SNAA 시리즈가 그랬듯 이번에도 역시 스티커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요. 모두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따가 프레임 보겠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프레임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샤프한 외형, 그러면서도 어깨나 무릎은 좀 부피감이 있는, 볼륨감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제답게 이제 망토 스타일의 백팩을 장착하고 있다는 게 특징 중 하나죠. 실제로 각성 모드가 됐을 땐 이게 망토가 되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색감이 아무래도 연한 초록색, 약간 민트색 같은 그런 쪽으로 포인트들이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묘하게 좀 수수하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미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펙트가 이게 또 진한 초록색의 클리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색깔들이 더 진했으면 그건 그거대로 너무 화려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탈로그상의 사이즈는 머리까지가 22cm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사이즈를 재보니까 어깨까지 24cm 나옵니다. 정수리까지도 대충 24cm 나오고요. 뿔까지 하면 한 25cm 가까이? 카탈로그상의 사이즈보다 한 2cm 정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뿔이 좀 독특하죠. 뿔이 앞으로 솟아있는 이런 느낌이, 그리고 샤프합니다. 이 뒷부분도 뾰족하거든요. 혹시나 이제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전시대 사용하는 이 금색들은 전부 다 코팅 파츠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뿔도 코팅 파츠예요. 게다가 이제 겉에 드러날 부분들은 기본 언더게이트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뿔 자체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곡선으로 이어져 있는 형태, 그리고 밑에는 직선으로 쭉 떨어지면서 머리에 연결되는 형태인데 꽤나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머리 자체도 옆에 코팅 파츠가 좀 쓰였다든지 샤프한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눈 같은 경우도 클리어 그린 썼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초록색 눈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일단 클리어 그린을 썼지만 뭐 금색 눈도 공식 사진상에 있기 때문에 원하는 눈 색깔로 조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자체도 잘생겼고요. 턱에도 주변에 뭐 패널 라인 조금씩 들어가 있다던가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뒤통수에도 패널 라인이 있어요. 귀 안쪽으로도 조금씩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이 정수리 쪽에도 클리어 파츠가 쓰이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부분들 이런 데도 클리어 그린으로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몸통 역시 전체 파츠 분할에 코팅 파츠가 곳곳에 쓰인 게 특징입니다. 목 주변으로 뭐 프레임 디테일도 조금씩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한 초록색의 외장부터 이런 흉부에 금색깔의 파츠, 거기다가 샤프한 흉부, 그리고 복부까지 내려오는 곡선, 묘하게 곡선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고요. 일단 라인 자체가 되게 이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참 마음에 들었고, 그 외에도 허리의 패널 라인이라든가 디테일들이 좀 눈에 띄고요. 허리 쪽도 파츠 분할 잘 되어 있죠. 특히나 복부의 파츠 분할이 마음에 들었던 게 안쪽에 프레임, 흰색, 금색, 회색 다 파츠 분할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백팩을 떼어내고 보면 요 등 쪽에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도 살짝 둥글게 되어 있어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백팩 자체도 보면은 안쪽에 뭐 이제 코팅 안 된 금색의 프레임이 좀 쓰인다던가, 겉에 프레임 디테일이나 위쪽엔 코팅 파츠가 좀 쓰인다던가, 가동 자체는 백팩 안쪽에서 축이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중심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팩을 뒤로 펼치고 내리고 할 수 있죠. 백팩 자체에도 디테일이 상당히 화려한데 참 재밌는 게 이 백팩에도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조립하면 전혀 안 보일 부분인데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레임 디테일, 노출된 부분들에도 디테일 물론 들어가 있고, 뭐 금색깔의 코팅 파츠 쓰이기도 하고, 회색깔의 투톤 파츠 쓰이고, 초록색 파츠에 금색 파츠에 다양한 부분들의 파츠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백팩 자체는 옆으로 전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중간에 레일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어깨 부분 역시 각진 외형과 함께 앞에서 보면 되게 각지고 얇을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두툼합니다. 둥근 약간 터빈스러운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랄까? 디자인 자체가 좀 두툼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면엔 뭐 금색깔의 코팅 파츠라든가 각진 외형의 외장이라든가 디테일들이 좀 눈에 띄고요. 어깨 위쪽으로도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에도 디테일이라든가 그걸 감싼 클리어 파츠도 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안쪽에 이제 코팅 파츠를 사용하고 있는 옆부분도 좀 인상적이죠. 여기가 이제 각성 모드 이펙트가 끼워질 부분입니다. 가만 보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런데 이제 이펙트가 끼워지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출력 높은 불꽃을 발생시켜야 하니까 이런 두툼한 뭔가 엔진스러운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팔 자체도 관절 안쪽에 금색깔의 파츠를 쓴다던가, 그리고 팔 바깥쪽에 두툼한 외장이 좀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이 팔 외장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취향이거든요, 이런 데가. 거기다가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고 안쪽에 코팅 파츠 쓰인 부분도 있고요. 팔 자체는 안쪽에도 이렇게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 바깥 외장 자체도 가만 보면 프레임이 쓰인 거거든요. 그 위에 흰 색깔 외장과 초록색 외장을 씌우는 방식이라 가지고 조립하는데 파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골반 디자인도 상당히 샤프한데
앞쪽에 뭐 다리를 가리는 거는 딱히 없어서 가동해도 좀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커트 형태의 파츠 역시 내부에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안쪽에 잘 본 프레임이 있어요.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기본 파츠 분할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역시 코팅 파츠라든가 뭐 되게 겹겹이 파츠가 쓰여요. 이게 안쪽에도 일단 기본 프레임을 깔고 코팅 파츠 씌우고 회색깔 파츠 씌우고 흰색 파츠 씌우고 이게 색깔 구현을 위해서 파츠가 되게 겹겹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분할을 해놨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조립을 하게 되더라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츠 수 자체는 심플했고요. 큼지막하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무장 수납용 조인트 하나 달아주기도 하고 안쪽에 물론 이제 내부 디테일 이런 거 스커트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프레임 위에 흰색 씌우고 초록색 씌우고 하면은 뭐 거의 끝이거든요. 이쪽은 생각해보니까 비슷하네요. 파츠 수. 그리고 이 뒤쪽 스커트에는 이게 이제 파이어 소드 수납용 조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전부 다 수납을 시켜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평상시에도 계속 이렇게 수납을 시켜놓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 액션 취하거나 할 때는 일단 빼놓은 상태로 진행을 할 거긴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역시 이제 각진 외형과 함께 그리고 앞쪽에는 클리어 파츠가 쓰였습니다. 클리어 그린과 함께 회색 파츠가 또 쓰였죠. 오히려 다른 부분에 비하면 허벅지는 되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패널 라인 조금 들어가 있고 프레임 노출 조금 있고. 하지만 다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허벅지 쪽이 비중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나머지가 좀 두툼하죠. 특히나 이 무릎부터 종아리까지 요 옆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볼륨감이 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릎 위쪽으로 보면은 딱 봐도 이펙트 파츠 끼워질 만한 공간이 하나 보이고요. 그곳도 이제 코팅 파츠가 쓰였고 앞쪽으로도 이제 코팅 파츠는 살짝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겉부분에 회색이나 뭐 흰색, 초록색 파츠 등 외장도 이곳저곳 분할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패널 라인들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선 조금만 넣어줘도 살짝만 넣어줘도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거기다가 종아리 뒤쪽도 보면은 흰색과 회색으로 또 이렇게 외장 자체는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는 부분도 살짝씩 보이죠. 종아리 자체에는 두꺼운 스러스터와 함께 두꺼운 코팅 파츠가 하나 쓰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흰색 외장 자체도 살짝씩의 프레임 노출과 함께 패널 라인들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거기다가 이 앵클 가드 부분도 보면은 앞부분이 흰색과 회색 투톤 분할이죠. 거기다가 이 바깥쪽 외장 역시 뭐 패널 라인도 패널 라인인데 여기 회색으로 분할된 파츠거든요. 안쪽에 따로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되게 얇은 파츠를 분할시켜 놨어요. 그래서 어찌 또 고정이 되더라고요. 이 얇은 게 잘 되네 생각보다 하면서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발을 보면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뾰족한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옆에서 본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샤프한 느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꿈치 쪽에 또 여기 딱 이펙트가 들어가겠구나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전부 다 파츠 분할이고요. 발바닥 디테일도 꽤나 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외장 탈거하고 프레임도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심지어 백팩에 이 망토 형태 파츠까지도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방패에도 짜잔, 방패에도 실드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내부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려지는 부분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디테일 빽빽하게 넣어놨고요. 이 백팩도 마찬가지 가려질 부분들에도 빽빽하게 프레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 머리라던가 아니면은 흉부라던가 역시나 곳곳에 프레임 디테일들이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레임에 무슨 문양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어깨 부분도 저 안쪽 내부까지도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바깥쪽 역시 내부 프레임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팔 쪽도 비슷하게 역시 프레임 디테일들 들어가 있고 고관절 역시 마찬가지, 허벅지 쪽도 파이프 디테일 등등 허벅지 뒤쪽에는 이런 실린더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무릎이라든가 종아리 등등등 여기저기 프레임 디테일들 빽빽하게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죠. 가려질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까지도요. 그러면 가동도 살펴봅시다.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축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볼과 축 사이에, 그러니까 머리 빼고 보면은 이 볼 조인트 금색깔 파츠죠. 여기에도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고개를 뒤로 들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 돌리는데 크게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간다거나 까딱까딱 스윙도 되고 크게 숙이고 드는 것도 역시 축까지 활용을 해서 아주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어깨도 안쪽에 이렇게 프레임이 접혀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관절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깨를 크게 앞으로 빼준다거나 뒤로 넘긴다거나 하는 액션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걸 통한 상하 가동도 가능하죠. 그리고 어깨 외장은 별도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팔 옆으로 들 때도 이제 편하게 옆으로 드는 게 가능합니다. 팔 회전 역시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지는 그런 형태. 거기다가 손목도 가만 보면은 뭐 추가 가동 같은 거 없을 것 같은데 안쪽으로 꺾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게끔 손목에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즈 취하거나 할 때 좀 더 써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허리 부분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일단 회전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크게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고요. 허리에서 이렇게 좌우로 스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숙이는 부분, 뒤로 드는 거는 크게 들거나 하는 건 좀 어려운데 숙이는 게 굉장히 크게 숙여집니다. 이중 관절로 흉부랑 복부에서 이중으로 굽혀지거든요.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 들었다가 확 숙였다가 엄청 많이 움직이죠. 근데 이때 포인트가 바로 이 복부 외장입니다. 아까 되게 파츠 겹겹이 쌓여있던 그런 부분이죠. 흉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흉부만 가동했을 때 살짝 복부 외장이 들어가요. 이렇게 살짝 가동하면서 들어가요. 실제로 눌러보면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프레임이 다시 허리를 펴면 복부 파츠를 밀어줘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복부 파츠를 뒤에서 밀어주면서 밖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허리 완전히 폈을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기믹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기믹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살짝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프라모델에서는 자주 보긴 힘들었었는데 또 이런 데서 보네요 또. 그리고 고관절, 기본적으로 뭐 스쿼트 얼마나 움직이는지 좀 확인해야죠. 앞쪽 아머 같은 경우는 안쪽에 관절이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쫙 펴주는 게 가능하고요. 아머 자체도 이렇게 회전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다리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 없게끔 해줄 수 있고, 사이드 스쿼트 역시 연결은 볼 조인트인데요. 안쪽에 프레임이 이렇게 뒤로 막 넘어간다거나 상하 가동을 추가로 할 수 있다거나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역시 공간 확보할 수 있고요. 뒤쪽 스쿼트 역시 앞쪽과 비슷합니다. 안쪽에 프레임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을 펼쳐서 뒤로 스쿼트를 펼치는 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물론 축관절 연결이라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믹들 덕분에 이제 고관절이 움직일 때 앞에 방해되는 게 없잖아요. 편하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살짝 프레임에 간섭이 생기네? 라는 생각이 들죠. 이때는 그러면 이제 축이동을 봐야죠. 축이동은 다리를 빼고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잠시 뺐습니다. 축이동 기믹도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 다리 사이 아래쪽 프레임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오픈 시켜주면은 1차 락이 풀렸고요. 그리고 골반 뒤쪽 프레임을 잡고 뒤로 밀면 프레임이 움직이면서 2차 락이 풀려요. 이러면 이제 고관절 축이동이 가능합니다. 2차 락이 걸려있을 때도 움직일 수는 있는데 강제로 지금 2차 락을 풀면서 움직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관절 축이동을 시킨 상태에서 락을 다시 순차적으로 걸어주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걸려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릴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락 풀고 뒤쪽 락 풀고 들어 올리고 락 걸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밑으로 안 내려와요. 안쪽에 금색깔 프레임으로 고관절을 고정시켜 놓고 이 바깥의 프레임으로 이 안쪽에 금색 프레임을 고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뒤쪽 스쿼트를 이렇게 관절 가동까지 해서 펼쳐 놓으면 이렇게 안쪽 프레임 락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놔야 얘가 락이 풀리거든요. 움직일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 스쿼트 밀착을 시켜야 안쪽 프레임이 가동한다는 거. 무튼 그래서 이렇게 다시 락을 다 걸고 고관절 축이동하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훨씬 많이 들어집니다. 90도 이상으로 다리가 들어지고요. 옆으로 드는 것도 훨씬 편해지겠죠. 이러면은 스쿼트 간섭도 확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 역시 편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인데 움직여보면은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뭔가 움직이네요?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동하는 무릎 가동도 볼 수 있고요. 이때 슬라이드하는 걸 보면 일단 당연하지만 허벅지 슬라이드. 허벅지가 이렇게 위, 아래로 슬라이드를 해줍니다. 이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무릎 그리고 안쪽에 프레임 슬라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도 움직여보면 조금이지만 이렇게 슬라이드가 돼요. 조금이지만 이렇게 가동을 해주죠, 종아리도. 그래서 무릎을 이중관절 다 움직일 때 무릎의 앞뒤 그리고 허벅지까지 세 군데가 슬라이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발목도 한번 봅시다. 앵클가드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회전 정도만 할 수 있고요. 앞쪽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로 해서 앞으로 들고 내리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발목은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로 회전을 시켜준다거나 그리고 뒤로 뻗고 앞으로 굽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꺾는 거는 꽤나 굽혀지긴 하는데 이게 앵클가드가 살짝 간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꺾기에는 조금 이제 간섭이 심해지더라. 그런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바닥 가동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등을 펴고 안쪽으로 굽히고 그리고 끝에 발가락 가동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추기동 다 이용하면은 아주 편안한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무장도 시켜주어 볼까요? 아까 무장을 손에 쥐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쉴드 한번 장착을 해봅시다. 뭐 쉴드도 어려울 건 없는데 그냥 팔뚝 조인트 팔 뒤에 가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팔꿈치 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파이어 드릴도 이제 구멍을 어깨 뒤쪽 조인트, 볼 조인트거든요. 여기 맞춰서 양쪽으로 다 껴주면 됩니다. 양쪽으로 다 끼우고 렌스까지 들려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노멀 모드의 무장 상태 완료했습니다. 쉴드 들리고 렌스 들고 파이어 드릴도 어깨에 장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 기사, 나이트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요런 렌스 들고 있는 게 또 흔치는 않잖아요, 로봇들 중에. 거기다 얘는 백팩도 망토 스타일이니까 굉장히 취향 저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취향. 그럼 이대로 포즈도 한번 취해볼까요? 먼저 적의 공격을 쉴드로 막고 있는 형태로 포즈를 먼저 취해봤습니다. 쉴드도 거대한 쉴드겠다,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하는 것도 꽤나 멋지죠. 그리고 액션 베이스 사용할 때는 이 백팩 아래쪽에 사각 조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렌스 차지. 개인적으로 렌스를 들었으면 이런 포즈 한번 취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손을 쭉 뻗고 크게 동작을 만들어주고 손목도 이래저래 좀 사용을 했어요. 손목 가동과 이제 꺾인 손목까지 다 사용을 해서 완전히 팔과 일자로 만들기 위해서 포즈를 취해봤고요. 특히 이런 뒷모습이 참 이쁘죠. 왠지 궤적을 그리며 앞으로 쏜살같이 날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즈입니다. 그리고 렌스 하면 또 이런 포즈도 어울릴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돌진하기 직전에 뭐 상대방을 주시하고 있다거나 그런 느낌의 포즈, 이런 것도 꽤 멋지죠. 그리고 가볍게 분염의 송곳니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양손으로 쓸 수 있는 무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양손으로 들어봤는데 이펙트 모양 때문인지 약간 톱날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들려주고 나니까. 그리고 이 서브암도 한번 써볼 건데 이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장착이 조금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어깨 뒤에 파이어 드릴도 있고 이 백팩에 망토도 있다 보니까 장착은 이 백팩 사이에 있는 구멍에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간이 좁죠. 그래가지고 공식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이 서브암은 파이어 드릴 액션으로 한번 써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백팩에다가 서브암을 장착. 서브암이 두 개잖아요. 이게 둘 다 조인트는 동일한 걸 쓰기 때문에 이제 원한다면은 두 개를 더 이어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조인트 끝에 거끼리 빼가지고 이렇게 연장 파츠처럼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브암에 무장을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길게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무장을 들려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살짝 투척 무장처럼 전시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는 각성 모드로 넘어갈 차례인 것 같네요. 각성 모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불꽃 이펙트들을 장착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 전에 몇 가지 외장을 탈거를 할 건데 먼저 뒤통수입니다. 뒤통수 외장을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팔뚝에 요 정중앙에 있는 흰 색깔 외장 이것도 빼줄게요. 이쪽은 양쪽 다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끝났고요. 이때 이 파이어 드릴도 미리 좀 빼놓으면 장착하기가 편하거든요. 어차피 파이어 드릴에도 장착을 해야 돼가지고 미리 좀 빼놓을게요. 자, 그럼 하나하나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인트 모양 보면서 위치를 구분하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뒤통수 하나 끼워주고 양쪽 어깨,
이렇게 불꽃 이펙트가 들어가 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간 터빈 같은 데서 불꽃이 나오는 거라 요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또 그리고 방금 이제 탈거한 외장 쪽에다가 이렇게 팔에다가 장착. 그리고 양쪽 무릎 이렇게 그대로 조인트 맞춰서 장착. 그리고 발꿈치로 갑니다. 이렇게 좌우로 다 끼워줍니다. 짜잔. 그 다음 파이어 드릴을 가지고 와서 파이어 드릴용 이펙트를 장착을 해줍니다. 좌우에 보면은 딱 이펙트들이 끼워지는 구멍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펙트 잘 맞춰서 장착을 시켜주면은 깔끔하게 이제 겉 테두리만 싹 감싸는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고요. 자, 반대쪽도 장착을 해줍니다. 대신에 파이어 드릴 이펙트 같은 경우는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이 불꽃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게 역시나 바깥으로 가게끔 이렇게 장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양 어깨 뒤에다 가서 장착! 그 다음 백팩입니다. 백팩은 펼쳐져 있는 건 조여주고요. 망토 이펙트 가지고 옵니다. 이제 청황 망토로 바꿔줄 시간. 역시나 백팩도 잘 보면은 이펙트가 끼워지기 위한 틈새가 보이거든요. 이 백팩 끝자락에도 그렇고요. 틈새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잘 끼워주면서 딱 위치들 다 맞춰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끝에서 이 정중앙에서 딸깍 하면서 이제 끼워지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하면은 청황망토의 완성! 이게 파이어 드릴 이펙트까지 함께 해서 망토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완성! 각성 모드! 근데 아직 하나 더 끼워볼 게 남았죠? 바로 실드! 실드는 이렇게 외장들 다 전개해주고 뒤로 갑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뒤쪽에 있는 구멍 맞춰서 그냥 이펙트 끼기만 하면 됩니다. 조인트 잘 보면서 위아래 위치 맞춰서 양쪽에 다 쫙 껴주면 요러면 이제 완성. 와 이건 이거대로 멋있다. 아 근데 이게 팔에 불꽃 이펙트를 장착을 한 상태에서는 이게 쉴드 끼기가 힘들겠네요. 아무래도 프레임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쉴드를 장착을 할 거면 팔에 있는 불꽃 이펙트는 빼야 될 것 같군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제 각성 모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과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했는데 그렇게 과하진 않네요. 이게 또 보기보다 수수합니다. 생각보다는 특히나 뒷모습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오히려 여기서 더 화려하게 좀 만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파이어 드릴을 위로 들면은 이러면 약간 날개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와우, 그러네요. 굉장히 화려해졌는데요. 이거 하나 위로 올렸을 뿐인데 이런 느낌으로도 전시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실드를 좀 껴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깨까지 빼야 실드가 큼지막하니까 어깨까지 빼야 좀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렌스와 실드 들려줘 봤습니다. 근데 실드 어떻게 달았냐고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서브암. 어차피 파이어들이 위로 들어줄 거니까 이렇게 서브암 껴서 서브암을 팔 고정하는 조인트 위에 보면은 손잡이가 있어요. 그냥 손잡이. 그걸 이용을 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시 가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각성 모드가 되면서 또 다른 스피어를 소환하는 느낌으로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괜찮죠? 이거 역시 서브암으로 손잡이 쥘 수 있기 때문에 소환되어가는 과정이랄까? 이런 느낌으로 전시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각성이라고 하면 또 이런 포즈도 멋있죠. 그리고 렌스를 합체시킨 다음 렌스 차지! 요것도 해보고 싶었던 포즈 중 하나인데 꽤나 박력 있게 나오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륨감도 크고 조형들이 샤프하다 보니까 이런 찌르는 액션 같은 거 있죠. 이게 되게 잘 어울려요. 그렇게 양손으로 렌스를 쥐고 공격하기 직전에 자세 잡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요런 느낌도 괜찮죠? 확실히 렌스 양손으로 들고 있는 것도 꽤나 로망이잖아요. 이번엔 파이어 소드 한번 들려줘 봤는데요. 길긴 기네요. 스피어들보다 길다 보니까 와, 이거는 포즈를 떠오르는 게 있긴 하네요. 공식 사진에 좋은 포즈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팔을 교차하고 불꽃을 휘날리며 앞으로 돌진하는 포즈. 요런 포즈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불꽃이 다 뒤로 막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서브암 쪽에 스피어 하나 수납을 시켜놓고 오른손으로는 여망의 스피어 들고 왼손으로 파이어 소드까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브암에 가지고 있는 무장들이 다 손잡이가 맞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수납시켜 놓고 뭐 바꿔 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괜찮죠. 마무리는 합체한 랜스 상태로 가볍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또 방패까지 들고 랜스를 들고 있고 이 모습이 또 이 나이트, 이 기사라는 느낌에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SNAA의 엠페러 시리즈 염황 파이어로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도 SNAA 100분의 1 스케일은 처음 만들어보는 거다 보니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좀 궁금했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상상 이상으로 볼륨감이 크네. 한 24에서 5cm가량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완성품 사이즈거든요. 고가 완성품 정도죠, 거의. 그래서 일단 완성했을 때 사이즈에 좀 놀랐어요. 아니, 애초에 파츠 다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파츠부터가 좀 많이 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으니까요. 완성 후에는 일단 이펙트가 없는 것도 꽤 나쁘지 않아서 난 더 화려한 게 좋아 라고 하면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각성 모드를 만들고 나는 좀 더 그냥 기사 느낌 그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펙트 없이 가도 전시를 해놔도 꽤 이쁜 그런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만들면서 특히나 고관절이나 이런 거 기믹 부분 만들 때는 이 파츠 왜 이렇게 쓰지?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완성하고 조작을 또 해보니까 고관절 기믹도 추기동 기믹 같은 것도 꽤나 튼튼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무엇보다 전신에 이제 파츠 분할이 다 되어 있다는 거. 이전에 뭐 원탁기 사단 시리즈도 그랬지만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인지 프레임에 사용하는 파츠보다 외장에 사용하는 파츠 수가 더 많아요. 조립하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무시.